고요. 지수. 자, 함수의 값이 지금 다항함수하고 삼각함수가 더해져 있고 이 함수의 극대값은 파이라고 하니까 극대값을 통해서 a를 구하라는 얘기네. 극대 극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x가 누군지 모르지만 극대값이 지금 파이라고 얘기했다고? 일단 미분에서 극값부터 구하려고 하는데 a가 누군지 모르는데도 구할 수 있나? 이때 극값을 가죠?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sin x라는 녀석의 값이 a분의 1인데 도함수의 부호는 양해성으로 바뀔 때가 극대인가? 근데 선생님이 편의상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거지. 도함수의 값은 1-a 사인이 도함수야. 사인의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렸습니다. 근데 a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0과 1 사이 있는 숫자인가? 0과 1 사이 있는 숫자는 두 개 있습니다. 한 녀석의 값을 알파, 또 한 녀석의 값을 베타라고 하려고 하거든?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뭐가 있냐면 사인 알파의 값은 누구야? 네, 그러네. a분의 1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을 알파라고 잡았으니까 사인 베타의 값은 누구야?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파이라는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a를 구할 생각이거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해석에서의 미스가 있었을 때 못 푸는 문제야. 나는 도함수가 1-a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의 그래프를 내가 지금 방정식의 근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푼 거고 원래는 1-a 사인 x의 값이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조사해야 한단 말이야. 사인이라고 하는 그림은 이렇게 그렸을 건데 마이너스 a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런 건가? 근데 그 녀석의 값을 1만큼 평이동하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런 녀석의 값이 위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x축의 값이 이런 데 있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생기는 이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는 얘기인 거지. 알파 베타는 얘기네. 그럼 극대값 언제 발생하는 거야? 극대값 알파일 때 발생하고 알파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한 a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갖다 대입했습니다.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문제는 코사인이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린 사인만 알고 있잖아. 사인 값이 지금 a분의 1이면 내가 지금 알파의 값은 더 작은 값으로 설정했거든? 사인 알파 a분의 1이면 코사인 알파는 누구야? 알파는 예각인 것 같은데? 이거라고? 그럼 이것만 대입하면 되겠네. 코사인 값한테 대입했더니 아이고야 잘못 쓴 것 같은데 뭐를? 이거 알파라고 얘기하냐? 이걸 대입했더니 첫 번째 알파는 누군지 몰라. 알파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이 값이 지금 파이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근데 극소값을 구하려면은 뭘 대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베타를 대입하려고 하거든? 베타 대입한 극소값이 지금 알고 싶은데 베타를 대입했더니 베타 플러스 a 코사인 베타인 건가? 그러면 코사인 베타의 값은 누구야? 듣고 있습니다. 2, 4분면의 베타지 베타는. 그래서 코사인 값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그럼 대입하려고. 대입했더니 결국 이 값이 베타 마이너스 요게 지금 극소값이겠네? 근데 극대값을 알고 있을 때 극소값 보라고 했잖아. 요게 지금 파이라며.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나?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지?
더한 값이. 그러네. 평균값 2분의 파이니까 더한 녀석의 값이 파이네. 그럼 더한 게 파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해볼까? 두 개 더한 게 뭐 나와야 돼? 두 개 더해서 파이가 나와야 돼? 어차피 루트는 지워지니까? 그럼 이 값이 누구란 얘기야? 뭐라고? 아니 두 개 더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그게 파이라며. 이거 누구냐고. 어? 그래야지 왼쪽 더한 건 알파 더하기 베타고 오른쪽 더한 건 파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빵인 거네? 이런 거 맞아요? 네, 이건 조금 어렵네요. 그 다음 또 표현할 거는 107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76번은 방금 전하고 완전 유사한 문제네? 방금 전에는 A 코사인이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 K 사인이네. 그 값을 가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 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가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같을 조건이니까. 그럼 도함수의 값이 다음 것 같습니다. 그 값을 가지려면 이게 빵 되는 값이 존재하면서 그 빵 되는 값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그 값을 가질 거야. 그럼 쌤이 지금 이거의 그림을 갖다 그릴 생각이거든? 코사인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0부터 2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볼게. 0부터 2파이까지의 그림이 이런 그림인가? 근데 요 녀석의 값을 여기가 x축일 거 아니야?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근데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작은 숫자면 1보다 작은 숫자면 0과 1 사이인 숫자면 그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위아래로 좀 크기를 사이즈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k의 값이 0과 1 사이 있으면 k의 값이 0과 1 사이 있으면 이렇게 생긴 게 지금 k 코사인인데 그 녀석을 위로 한 칸 옮기자고. 위로 한 칸 옮기면 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으니까 위로 한 칸 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축값 맞나 안 맞나? 그럼 k값이 0과 1 사이 있으면 안 되겠네. k라는 녀석의 값이 1보다 컸다라고 한다면 1일 때부터 먼저 확인할까? 자, k의 값 1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이잖아. k 코사인. 이 녀석을 위로 한 칸 움직이면 어떻게 돼? x축과 접해? 그럼 그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빵 되는 건 존재하지만 좌우에서 부호가 안 변하니까 그 값이 없는 거죠. 그럼 k라는 녀석의 값이 1보다 크다면 k가 1보다 크다면 코사인 그림, k 코사인 그림 이렇게 생겼겠네? 이 녀석의 값 위로 한 칸만 움직이면 x축과 만나는 교점 개수는 2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그 값이 있는 거네? 부호도 바뀌네 지금? 처음 이 점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 점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서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보다 컸을 때는 된다고? 마찬가지로 k가 빵이면 어떻게 될까? k가 빵이면 이건 상수함수 1 아니야? 1? 상수함수 1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습니다. k의 값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그런데 이 녀석의 값 위로 한 칸 움직여봤자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k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k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위로 한 칸 옮기게 되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은 원점에서만 만나나? 부호가 안 바뀔 거 아니야. 빵 되는 값이 존재하긴 하는데 코사인 그림이 이렇게 있었을 때 빵 되는 값이 있긴 하지만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는 거죠? 그럼 k값은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한 칸 옮겨봤자 x축과 맞는 교점 2개? 부호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k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런 녀석을 표현하는 게 몇 번이야?
네, 2번이 K가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네. 또 풀어야 될 거는 1077번으로 갔습니다. 77번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범위에서 정의가 된 함수가 있습니다. 3차함수네? 치환해서 풀어야 되겠다. 근데 치환해서 풀려고 봤더니 사인은 두 개 있는데 하나만 코사인 제곱이냐? 그래서 코사인 제곱 대신에 누굴 대입할 줄 아시죠? 그렇게 대입한 다음에 사인 x라는 세값을 t라고 치환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t가 범위가 생기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그리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그림을 그리면 범위가 이 범위에 대해서 3차 함수 문제 풀란 얘기네. 주어진 3차 함수의 값을 내림차 함수 정리하고 있습니다. A는 지워져? 이거네.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네. 그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의 값이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에서 극대극소값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2차 함수입니다. 도함수의 값은 2차 함수인데 나의 바램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 그 값을 극대값도 가지고 극소값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지? 아래로 블록인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도함수 그림을 그리려고 해.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어떻게 돼야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지는 거야? 그거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극대값, 극소값 가지려면 판별식 영역해야 될 거야. 지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함수를 선생님이 ft라고 해볼게. 이걸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려야 되잖아.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다 존재할까? 그러니까 네 말은 선생님 저 밑줄 친 2차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이 두 개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그래서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근수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은 수, 플러스 1은 수, 알파, 베타의 값이 근인 것 같습니다. 알파, 베타의 값은 같으면 돼, 안 돼?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위치 관계, 실근의 보호라는 파트거든. 이제 장르가 바뀌었어. 고등학교 1학년 문제로 바뀌었어. 어떻게 되면 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에 서다른 두 개의 근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근이 유퇴 있으면 뭘 생각해서 푸는지 아시나요?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두 개의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풀고 두 개의 근이 붙어 있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생각해서 풀어야 돼. 근이 떨어져 있으면 근처럼 돼 있으면 근이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이때는 함수값, 이 숫자를 대입한 함수값만 가지고 풀거든. 하지만 근이 붙어 있었을 때에는 가운데 숫자가 없고 근이 붙어 있었을 때에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조건을 가지고 풉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겁니다. 먼저 판별식값 조사하려고 한단 말이야.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6a냐?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네, 마이너스 6분의 2가 대칭축이네. 함수값은 숫자라고 하는 녀석이 이 숫자라는 녀석의 값을 대입한 게 함수값이거든. 이런 조건들을 세 가지를 생각했단 말이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등호는 왜 안 돼? 네, 판별식이 빵이어서 중근을 가져버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극값을 갖지 못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됩니다. 대칭 축의 음수인지는 난 모르겠어. 대칭 축은? 네, 대칭 축의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함수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은 0보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0보다 크다? 플러스 1 대입한 거는? 빵이 되면 안 되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아, 그러네. 등호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기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빵 되는 게 두 개가 아니지 한 개지. 그래서 빵 나오면 안 되지 함수값이. 자, 이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문제를 푸세요. 이게 근의 위치 관계 문제입니다. 첫 번째 A의 값의 범위는 두 번째 A의 값의 범위는 세 번째 A의 범위 네 번째 A의 범위 이 모든 녀석을 만족하는 범위값 찾고 있습니다. 모든 걸 더 만족하는 녀석이 누구야? 이게 모든 녀석을 다 만족하는 범위냐?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다음에는 근이 붙어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이 떨어졌을 때는 함수값이라고 답해 주시겠죠? 그럼 다시 되물읍시다. 지수야, 언제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한다고? 근이 붙어있을 때. 언제 함수값을 사용한다고? 네, 가운데 뭐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야? 네, 가운데 숫자 때문에 근이 떨어져 있을 때. 자, 그 다음 풀을 거 얘기하세요. 1081번은 무리함수가 섞여있는 함수입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거 없겠네. 미분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무리함수다 보니까 혹시 정의역 범위가 제약이 돼 있을지 검토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뭐야? 루트 속에 있는 게 0보다 크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이 누군데? 근의 공식에서 얻어지는 근의값을 이용해서 사이값을 구할 수 있나? 자, 이게 지금 정의역입니다. 이 정의역의 범위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구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저 범위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주어진 함수가 그냥은 그래프를 못 그리겠습니다. 미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미분하면 누구야? 이제 분자의 값은 이 약분합시다. 통분했습니다. 이제 구할 거는 빵 되는 거 찾기? 빵 되려면 분자가 빵이어야 되잖아. 분자가 빵 되는 걸 찾고 있는데 똑같다, 2항에서 똑같다고 놓을게요. 제곱까지 하려고 하거든? 여기까지 됐을까? 2항 했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끝? 그럼 빵 되는 값은?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0과 2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럼 0과 2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뭘로 판단해? 도함수의 보호가 양인지 음수를 따져봐야 되나? 함수가 복잡하니까 이 분자의 값에서 보호를 조사하려고 하거든?
0은 이 범위에 들어있냐? 2도 저 범위에 들어있냐? 증감표를 사용해야 돼. 증감표는 다항함수일 때는 증감표가 구태 필요 없는데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기 위해서 증감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한 빵, 2대입한 빵입니다. 그런데 1-루트 2하고 0 사이 있는 값을 대입했을 때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1-루트 2하고 0 사이 적절한 숫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누구쯤 대입해볼까? 점점점이라고 표현된 범위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만 얘기해봐. 이 숫자가 이 새끼들 루트 2의 근사값도 아니고 있다는 얘기네. 루트 2의 근사값이 누구야? 루트 3의 근사값은 누구야? 루트 5의 근사값은 누구야? 뭘 씨야 새끼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외우는 걸 하나도 안 외웠다고? 쩐다 이씨. 그러면은 1에서 루트 2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41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0.414?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당키나 하냐? 마이너스 0.414보다 큰 숫자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 되지. 아,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이면 숫자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아무튼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함수한테 이 분자한테 대입하는 중이야. 마이너스 0.1 대입했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누구냐? 이거냐? 그런데 뒤에 있는 값이 플러스. 뭔 개소리 하냐? 그럼 도함수 해보고는?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 그럼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1-루트 2를 대입하거나 2를 대입한 값 중에 최소값이 결정되겠구나? 이제 그걸 여기도 또 대입해야 되잖아. 되게 귀찮은 문제네. 함수 f한테 1-루트 2를 대입해야 됩니다. 팀 못하겠는데? 1-루트 2를 대입한 게 이거 빵 있는 거였나? 그럼 1-루트 2네? f한테 2 대입한 값 조사하려고 하거든? 2 대입했냐? 그럼 최소값이 누구야? 그러네, 최소값 1-루트 2네. 최대값은 1 플러스 루트 1을 대입한 거? 그거하고 빵 대입한 거 비교해? 1 플러스 루트 1을 대입하면 빵 대입하면 그럼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 최대값의 최소값 빼라는데?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네. 1082번. 지금 설명해 주는 건 다 100%다 이해된 거 맞아? 아이씨, 큰일 났다. 지금 나 말하면서 졸린다, 지금. 다음부터 늦게 나와야지. 너무 일찍 나왔어. 직사각형 모양의 철판이 3장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졸릴 때는 머리도 잘 안 돌아가서 산수 실수 하는데, 니네가 정신 차려야 돼.
직사각형 모양의 철판이 3장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2장은 원 모양으로 오려가지고 아랫면과 윗면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옆면으로 해가지고 원기둥 모양의 보일러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기둥 만들었다는 얘기네. 철판의 가로 세로 길이를 임의로 정해서 구입할 수 있고 철판의 가격은 제곱미터당 10,000원입니다. 부피가 64가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철판은 얼마의 구입 비용이 드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상황은 이거네. 윗면을 만드는 철판은 정사각형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아랫면을 만드는 저 철판도 정사각형을 구매해야 될 것 같아. 옆에 있는 옆면은 직사각형을 구매하면 되겠다. 위에 거는 정사각형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철판을 잘라내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거 그냥 직사각형 사면 될 것 같고 바닥면 이런 거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잖아. 그때 최소 비용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반지름의 값을 미수로 잡고 문제 풀고 싶은데 반지름이 x면은 지금 요만큼 길이가 누구야? 그럼 철판 2개를 살 건데 요게 지금 4x제곱미터네? 4x제곱 2개니까 8x제곱이냐? 8x제곱 자체가 돈 자체가 10,000원인 거네. 8x제곱 10,000원. 그런데 지금 요 녀석의 높이의 값이 누군지 모르잖아. 높이 h라고 하려고. 그럼 요거 넓이는 몇이야? 요게 넓이냐? 그러면 돈은 지금 요만큼의 돈이 드는 거구만?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부피의 값은 64라네. 그럼 부피식 세웁시다. 부피는 요게 부피냐? 나는 지금 요게 지금 소요된 비용인데 소요된 비용이니까 P라고 잡을게 함수를. 그런데 X라는 문자는 함수로 문제를 풀고 싶단 말이야. 한 문자만. 그럼 H라는 녀석의 값을 꺼져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파이 X H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X분의 64? 그럼 이 값은 결국은 8X의 제곱 더하기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네? 지금까지 된 거 맞나요? 자, 미분하겠습니다. (16은) 좀 묶었을까? 그럼 X가 누구라는 얘기야? 이때 극소겠네. 음해사항을 받겠네, 분자가. 따라서 2만 대 2만 돈을 구하세요. 졸라 쉽네요. 이걸 얘기해 마라. 얘기할까 말까? 얘기해.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니네 어느 고등학교 다녔길래 이런 것도 생각도 안 들어봐니? 촌놈들아. 무시당할까봐 설명드립니다.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산술기하 평균이냐? 세 개짜리도 산술기하 평균이 있는데 옆에가 뭘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 A-B의 제곱의 값은 0보다 커놨니? 그래서 A제곱, B제곱을 놔두고 이항해주면은 2AB냐? 여기다 A값 대신에 루트 A, B값 대신에 루트 B를 대입하려고 하거든? 대입했더니 A 더하기 B의 값이 2루트 AB라고 쓸 수 있는 거구만.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마이너스 3ABC가 뭐야?
이거 선생님이 A가 도 3분의 길이, B도 3분의 길이, C도 3분의 길일 때 양수일 때 얘기하려고 하거든? 이거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봐. 뭐 있어, 니네 머릿속에? 고등학교량량 곱셈 공식. 교과서에 나오는 곱셈 공식. 끄집어내.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 출신이야? 대갈수에 왜 없어? 그거 한 번 더 물어보자. 뒤에 있는 거 바꿔 쓰려고 하거든? 알고 있는 공식 한 번만 얘기 좀 해볼래? 없네. 보신 적은 있죠? A, B, C 값이 양수값이면 이거 양수냐? 이거 완전 조합식들 3개 있으니까 0보다 큰 아니? 이거 0보다 큰 같겠네? 그래서 이거 0보다 큰 같네? 그러면 A 3승, B 3승, C 3승의 값은 3A, BC보다 큰 거니? 여기다 지금 A 값 대신에는 A의 3분의 1 써. B 값 대신에 세제곱근 B. C 값 대신에도 세제곱근 C를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제곱근 ABC? 이해됐니? 그러면 이런 것도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얘기네. 된 거 맞지?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요거에 대해서 최소값 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근데 x의 값은 길이였으니까 반지름이었으니까 양수지 않냐?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8x 제곱 더하기 x분의 128이었다며. 그 녀석의 값이 8x 제곱 x분의 64 x분의 64로 써도 돼? 그 세 개를 산술기하 평균 적용해 볼게. 8x의 제곱 x분의 64 x분의 64? x는 다 지워지네. 8은 3승 6승? 6승? 그럼 다 해서 몇 승이야? 15승? 2의 15승에 3분의 1승이니까 2의 5승이네. 2의 5승은 32에 세배하면 기가 막히네. 오, 미분하지 않고 풀 수 있네. 된 거 맞니? 그러면은 이런 센스도 있으면 참 좋겠다.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서 풀 수도 있겠네. 근데 이게 미분하고 막 그지같이 안 풀어도 되니까 오히려 가끔씩 이게 쉬울 수도 있거든.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한 거 다시 보니?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네. 이거요? 길이가 각각 1하고 3이 되는 높이값을 가진 막대가 있는데 막대가 원기둥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막대라만 있다고 얘기했고 BD 길이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BD 위에 임의의 P점이 있는데 P점 좌표는 고정되어 있는 점은 아닌가 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고 각 APC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요만큼의 가격값이 최대라고? 느낌은 뭐 사용하라고 하는 느낌이 빡 오는데? 그때 BP라고 하는 길이의 값을 구하라고? 세타? 아이씨, 뭘로 풀지? 아이씨, 뭘로 푸냐?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라고 할까? 세타라고 하는 세값이 이거니? 그런데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이잖아.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세타가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작아지는 건가? 문제는 가계의 크기 세타가 크다라고 하니까 세타가 지금 크다라고 하니까 아이고야 거꾸로 세타가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코사인 값은 이거 잘못 얘기한 거야 지금? 정신줄 났구나. 각이 커지면 코사인은 작아진다고? 요게 최대였으면 좋겠고 코사인 값은 최소였으면 좋겠니? 바꿨어. 귀찮아서 이렇게 쓸래 그냥. 이해하셨나요? 부호 틀렸다. 부호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 2, 4분면이니까 된 거 맞아요? 뭐. 아, 선생님이 잘못했구나. 아이씨, 한 줄 쓰고 할 거 실수를 해버렸네. 지금 이거라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요거만 마이너스로 쓰면 되나, 그러면? 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거 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요만큼 길이의 값을 가정하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길이의 값을 x라고 하자. 여기는 2-x? 아, 함수가 더러워질 것 같다.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 아이씨, 이렇게 알고 있더니 루트가 너무 많지. 아이씨, 루트가 너무 많네. 또 다른 방법 없나? 선생님 계획은 이거였거든? 근데 식이 안 예쁘다. 식이 안 예뻐, 식이. 충분하고 유리하면 이뻐지나? 식 복잡해서 미분하겠어, 이거? 식이 그지 같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네. 음, 밀고 가? 밀고 와서 미분해? 미분하고 통분하고 빵 되는 거 찾아? 이 다음부터 산수 엄청 끔찍할 것 같은데? 음,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자. 없어. 없어. 아우, 이제 못하겠는데? 아이고야. 생각보다 안 어렵네? 이 다음 단계를 예상했을 때는 졸라 복잡해 보였었는데 막상 분모가 똑같냐? 이거냐? 아이씨. 그래도 그지 같네. 여기까지는 그지 같지 않은데 이제 그지 같은 건 미분이지. 나 못해 이제. x의 범위는 x는 0부터 2까지? 나 이제 이거 분모값 전개하고 곱한 다음에 미분 못해. 미분에서 빵 나온 거 찾으면 돼 이제. 미분 니네가 해. 이거 빵 나온 값에서 극소해야 되는 거지? 최소해야 되니까.
그 x의 값이 답입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 1080. 9번. 지수는 1090? 1089번으로 갔습니다. 로그함수하고 다항함수가 있는데 로그함수, 다항함수를 곱한 녀석의 평이동까지만 설명했고 이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을 언급해 줄 테니 fx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되겠습니다. 그럼 별거 없는데 이 문제는? 미분이 그지 같았나? 자, 미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쓰고 할까? x 곱하기 2ln x 곱하기 a는 지워지죠? 빵된 걸 찾았습니다. 이거라고?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온 녀석이었다고? 근데 누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르는데?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2의 마이너스 이승의 값이 더 작은 값이지? 이 2의 제곱분의 1 2제곱 빵빵 요 사이에 2분의 1 있나? 요 사이에 2분의 1 대입하자. 2분의 1 대입했더니 1 이거 플러스겠지 뭐. 그럼 내가 지금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거니까 최소값은 확정이네? 최소값은 1만 대입하면 최소값이네? 1 대입했더니 2제곱을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 2제곱분의 1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 그건 몰라. 대입해봐야 돼. 먼저 2제곱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2제곱 대입했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누구야? 이게 최대값?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제곱? 그럼 답이 마이너스 4제곱인가 최소값이? 또 풀어드릴 게 90번이라고 하셨습니다. 1090번 문제가 이것도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의 값이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조건은 x1의 값은 0하고 2 사이에 있는 게 x1이고 2보다 큰 게 x2인데 모든 x1, x2에 대해서 요 사이에 있는 x1과 2보다 큰 x2 모든 녀석에 대해서 이해도 함수한테 대입했을 때 음수라고? 뭔 말이야? 뭐 문제 풀다가 필요한 모양이지? 일단 도함수, 이도함수 다 구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성환이 이거 맞았냐? 자, fx라는 녀석의 값을 미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미분하고 있습니다. 자, 도함수가 이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가 빵된 걸 찾아야 되겠네, 먼저. 우리가 찾는 건 최대값이니까. 그럼 ln ax의 정체가 이건가? 뭐 잘못 썼어, 선생님이? 뭘 잘못 썼어, 내가? ln ax를 미분한 게
x분의 1인데 그랬네. 그걸 잘못했구나. 자, 이 녀석의 값이 이건가요? 그러면 ax의 정체가 1 또는 2의 마이너스 2승? 최대값을 찾으세요. 최대값을 찾으세요. a가 양수라고 했나?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이씨 졸라 애매하네. 이기도함수 구하자. 아, 이게 이 말인가? 그러니까 2보다 작은 거 대입했을 때는 음수고 2보다 큰 거 대입했을 때 양수인가 본데? 아니면 2보다 작았을 때 양수, 2보다 컸을 때 음수인 모양인데? 얘는 거 맞아? 아니 빵 돼야지 좌우의 수축 부호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요 말한 거네 문제가. 그럼 A 값을 먼저 보라는 얘기구만. 얘 됐어 지금? 또 미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2대2번 빵이라며. 2대2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x의 값은 누구누구 있다고? 누구라고? 이거라고? 그러면 이 두 개 값을 대입했을 때, 이건 범위 안 들어있다? 이건 범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 2분의 2에서 한 군데서만 빵이라고? 요 사이에 2분의 1이 들어있나? 2분의 1 대입하려고. 함수 fx가 xln 요거? 거기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이게 그지 같네. 앞에 거는 2분의 1인데 뒤에 있는 녀석 어차피 제곱했다고? 양수라고?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했다는 얘기겠지. 이건 단정할 수 없겠다. 증가하다 증가했을 때가 좀 두렵네. 그지? 증가하다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요 사이 있는 값을 대입해서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그럼 증가하다 또 증가하면 이걸 대입한 게 최소값? 이걸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 그럼 자연상수만 대입하면 되겠다. 자연상수 대입했더니 이 녀석은 마이너스 ln이라고 쓴 다음에 제곱해도 상관없나? 이거 답이 맞는지 확인 좀 하세요. 찝찝해요. 미쳤구나. 정신줄 났구나. 2분의 1을 도함수한테 대입해야 되지. 증가감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원래함수한테 대입해서 보호 확인하고 있었지, 멍청하게. 나 지금 도함수에 보호를 주고 산다니까?
네, 여기다 대입했었는데 선생님 정신줄 났네. 자, 다시 합시다. 어? 나 그냥 이렇게 대입도 될 것 같은데? 안 되구나. ln 여기다 대입해서 보조산 중이지? 2분의 1을 먼저 대입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2제곱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2제곱분의 1 이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니? 이건 부호가 뭐야? 음수인가? 이거 확실하게 음수인데 얘가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다. 이건가? 그럼 두 개 더해주면 뭐야? 이건 부호가 뭐야? 아, 그럼 양수야? 아, 요새는 이거 뭐 가지고 갈까, 이제? 1? 1 대입했어. 싫어, 2 가지고 가자. 2를 대입했더니 그래서 빵에서 극대? 여기서 극대? 빵 대입했습니다. 여기다 빵 대입? 아니, 빵 대입한 거 아니지. 이게 누구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걸 여기 적어있더니 4. 4배 했더니 된 거 맞죠? 자, 그 다음부터 퍼즐문제가 혹시 이런 식인 거야 쭉? 그냥 줄줄이 풀면 돼? 91, 92. 와,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씨, 체력이 딸리니까 아우 씨. 자,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가 지금 P점 좌표가 있는데 P점 좌표 위에 있는 점에서 이 로그 함수에 있는 점 P점에서 접선이 있고 접선하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만나는 교점도 있고 수선발 내린 점도 있습니다. 삼각형 넓이가 필요합니다. P점 좌표부터 가정할 생각입니다. P점 좌표의 값을 t, lnt라고 잡았고요. 접선의 기울기 값은 누구야?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접선 구한 다음에 절편값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절편이 아니지?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지? x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래? x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이항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이항하면은 좀 그지 같네? 이거냐? 그럼 Q점 좌표의 값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Q점 좌표의 값이 지금 이게 Q점입니다. 이제 R점 좌표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R점 좌표는 누구냐? R점하고 P점은 Y좌표가 똑같나? 넓이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삼각형 넓이의 값을 T라는 문자에 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밑변 값을 T 플러스 1이라고 할까? 높이의 값은 차이값인가? R점도 위에 있는 거지. 높이가 누군데? 졸라 쉬운 거였네.
지금 이런 녀석은 전개한 다음에 최소값 구해야 되거든.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술기야? 양수니까. 따라서 2를 대입했더니 최소값은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92번으로 갔습니다. 92번 문제가 지수함수가 있고 지수함수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고 그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접선만 구하라고 하는데? 졸라 쉬운데? 접선이 기울기 필요하잖아. 도함수의 값은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절편값들 필요합니다.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다고. 됐니? y한테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y에다 빵 대입했다고. 대입했다고. 됐어요? 이것들이 절편값입니다. 절편값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양수값인 모양이지? 곱했습니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t의 값은 0보다 크기밖에 안 합니다. 최대값 필요합니다. 아이고야, t가 소거되나? t하고 t가 소거되냐고. 된 거 맞아? 산수 맞겠는지 검사 좀 해주세요. 마이너스. 요걸 잘못했다고? 이제 맞냐, 이제? 네. 이게 빵 나오는 색깔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로 블록입니다. 빵 나온 게 누군데요? 1에서 극대값 1만 대입하면 끝나네. 따라 최대값은 1 대입한 겁니다. 1 대입했습니다. 2분의 2? 쭈루룩 아니라고 했잖아. 하나 띄워요? 0부터 28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를 갖습니다. 그때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최대값 구해라. 걔 똑같은 패턴인데? 미분했습니다. 빵드는 그 값을 찾고 있습니다. k는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k가 1보다 컸을 때 이 그림을 그릴게요, 선생님이.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게 네모의 그림을 그려서 부호가 바뀐 걸 조사해야 되는데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코사인 그림을 갖다 그리고 나서 양에서 음이고 음에서 양 이렇게 풀어가지고 착각하거든. 쌤은 네모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부호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x축입니다. 원래 코사인이 이렇게 그리잖아. 뒤집었습니다. 뒤집은 녀석의 값을 위로 한 칸이 더가는 거야? 되신 거 맞나요? 위로 한 칸 움직였으니까 조금 덜 걸 거랬나?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자, 그런데 최소값을 언제 가지는 거야?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라고 해볼까? 최소값은 언제 가져? 알파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네? 그 알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코사인 알파 누구야? 네, 이거의 근이니까 또 알고 있는 사실은 알파 베타의 합의값은 누굴까? 누구라고? 네, 평균값이 파이니까 두 개 더하는 세입값은 2파이죠? 자,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여서 대입하려고요. 최소값 언제가 된다고? 알파일 때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아까랑 완전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최대값은 베타에서 가질 거 아니야? 요게 최대값? 두 개 더 하려고.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건가? 그럼 사인 알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인 알파는 이거? 사인 베타일 거면 어떻게 구하냐? 보호는 두 개 더한 녀석은 그러면 최대값은 누구란 얘기야? 이해 되시나요? 또 풀어야 될 문제는 98번으로 왔습니다. 98번 문제가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3이 되는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3인 원에서 내접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촉이 오지 않아? 정삼각형일 때 최대겠지. 이런 건 그냥 정삼각형이라고 찍고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제대로 풀어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했었고 반지름값이 지금 3이라고 얘기했는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여기도 반지름 3인 거지. 누구를 미수로 잡을지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미수로 잡아야 되나? 뭐가 편할까? 여기는 3인데 미수 두 개로 잡아? 여기는 x하고 h라고 해볼게.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은 넓이의 값은 이게 넓이야?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루트가 등장하네. 아니면 루트 있는 상태로 풀어 그냥. h의 값이 루트 9-x제곱이냐? 되신 거 맞죠? 미분했습니다. 이는 좀 더 약분하자. 이게 통분이 그지네. 이해되니? 이제 분자의 값이 빵 되는 값을 찾는 거지. 그 다음도 그지네. 어떻게 산수하는 게 편할까? 제곱했습니다.
이제 슬슬 괴로워지려고 그러는데. 이해된 거 맞니? 됐어? x는 빵일 수 없어. x는 음수일 수도 없어. x의 길이의 값이 2분의 x가 2분의 3루트 3? x가 2분의 3루트 3이면 제곱했더니 h가 누구냐? 이것만 대입하면 답이지. x가 2분의 3루트 3이었을 때 대입을 어떻게 해? h부터 구하자 그냥. 4분의 27이니까 4분의 36 빼기 4분의 27 4분의 9 2분의 3? 이게 1대 루트 3대 2야? 여기 60도? 그러니까 여기 정삼각형? 처음부터 정삼각형으로 풀어줘도 되겠다. 답을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대값은 밑변값이 3루트 3? 높이의 값이 정삼각형으로 놓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높이의 값이 2분의 9가 되는 건가?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푼 것 중에 질문 끝? 네, 쉬었다 합시다. 수직선. 수직선에서의 운동을 할 때는 이건 수트에서 배운 내용이잖아. 물체가 원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원점이 아닌 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데 위치의 값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잡잖아. 시간 t에 대한 위치. 그걸 미분하게 되면 속도의 값을 또 미분하게 되면 이건 수트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물은 게 없죠? 속력은 어떻게 하는 게 속력이죠? 네, 속도한테 절대값 주는 게 속력이죠? 속도의 값은 양수함수값을 다 가질 수 있지만 속력의 값은 양수값만 갖는 거지? 수투의 내용을 얘기하자면 가속도의 값을 적분한 건 뭐가 돼? 그렇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을 텐데.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선생님 수투의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가속도를 적분한 건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고요. 속도의 값을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 맞아요. 속도를 적분한 건 위치가 아니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들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을걸? 위치의 값을 알고 싶다면 t인 순간의 위치의 값을 알고 싶다면 최초의 위치 더하기 빵부터 t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했을걸? 이건 속도의 값을 적분한 게 빵초의 t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거기다 최초 위치를 더해야지만 마지막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속력의 값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지? 그렇지. 속력을 적분한 건 위치가 아니라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수투에서 배운 내용이야, 전부 다. 근데 수투에서 배운 거 말고 미적분이라고 하는 책에 추가되는 내용은 1차원 운동 말고 수직선에서의 운동 말고
좌표 평면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려고 이제 공간상에서의 운동은 대학 가서 배웁니다.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물체가 원점에서 출발하는 물체가 만약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은 이건 함수인 거잖아. 그런데 그때 이미의 점의 좌표가 x, y라는 그래프상의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의 움직임을 x축 방향의 움직임과 y축 방향의 움직임을 따로따로 해석해서 우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x라는 눈금은 원점에서 출발한 이후에 t초 후의 위치, 이것도 t초의 위치인 거잖아. 그렇다면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만 움직이는 것들을 해석하는 건 어려워. 그래서 위치 자체는 순서상으로 잡으려고 속도의 값도 x 따로 미분하고 y 따로 미분하려고 이쪽 방향의 속도, 이쪽 방향의 속도를 따로따로 구하려고 합니다. 그 녀석의 값이 그냥 미분만 되는 것 같은데? 내 말 좀 이해하시나요? 그럼 가속도의 값은 요게 가속도인가? 니네 이해함수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니? 내가 표현한 게 뭘 한 건지 알아?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표현 방법. 동시대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dx분의 d가 프라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과 dx분의 d는 똑같은 녀석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뉴턴이라는 사람은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이계도 함수라고 불렀는데 그 이계도 함수의 값은 더블 프라임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했거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한 번 더 미분한 거라서 앞에다 dx분의 d를 더 쓰기로 했어. 이해된 건 맞으세요? 그러면 표기할 때 선생님 분자분모를 잘못 썼구나. 제곱을. 아까랑 똑같이 쓸 거 앉아있냐? 멍청하게. 원래는 지금 주어진 건 d2개, x2개냐? 그러면 dx 전체의 제곱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분자는 d만 2개냐? 그런데 괄호 분모에 있는 녀석이 있고 괄호를 없애고 쓰기로 약속했어. 괄호가 있으면 너무 쓸 게 많아서. 이해된 거 맞나요? n번 미분하게 되면 n궤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기로 했어. 그럼 라이프치라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 이해된 거 맞나요? 이런 걸 수투할 때 안 배웠다고? 자,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의
순서쌍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t로 미분했을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앞에 건 t로 미분했을 때 뉴턴의 표현 방법의 단점은 어떤 문자로 미분했는지에 대한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표기 방법이 어떤 문자로 미분했는지를 표현하는 거라서 우리는 뉴턴의 방법은 단순할 때는 뉴턴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변수가 다른 걸로 미분할 때는 라이프니츠의 방법을 사용하거든. 뉴턴은 요 x의 값을 t로 미분한 거에 대한 표기 방법을 제한해주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이렇게 써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의 표기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거는 뉴턴의 표기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네.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x라는 문자로 미분한 것처럼 착각이 된단 말이야.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절대 이런 기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운동부터는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라이프니츠의 표기 방법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요점은 딱 합니다. 좌표 평면상의 운동은 곡선상에서의 운동인데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이런 점들의 움직임은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해석의 기초가 X축 방향의 움직임을 수직선상의 운동으로 해석했고 Y축 방향의 움직임도 수직선상의 운동으로 해석해서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속도도 가속도 순서쌍으로 표현할 겁니다. 다만 순서쌍으로 표현한 거는 속도가 순서쌍으로 표현하지만 속력은 상황이 달라져. 속력이 포인트야. 속력은 우리말로 속도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도의 크기여서 속력의 값은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원점에서 속도를 표현하는 점까지 거리를 가지고 표현할 겁니다. 이게 속도의 크기, 속력입니다.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라고 묘사하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력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수학에서 가속력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가속도의 크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속도의 크기의 값은 이 이해도 함수의 값을 제곱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요것만 배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실은 선생님이 지수가 벡터를 배웠으면 벡터를 가지고 설명해 줬을 건데 최대한 벡터에 대한 표현을 자제했습니다. 이거는 위치 벡터의 값을 미분한 게 속도 벡터, 속도 벡터를 미분한 걸 가속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제 앞에 것들은 당신들이 집에서 하시고요. 원원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한 적 있나? 이거 말이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설명했었냐, 내가? 그럼 이걸 어디로 부르게? 선생님이 만약에 너희한테 이차함수를 손짓해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손짓해봐, 이차함수 어떻게 그려? 이차함수 그려봐. 이건 둘 다 아무 생각 없이 아래 블록이 그리잖아. 이차함수 그려봐. 왜 위로 블록이 왜 안 그리냐? 본능적으로 대부분 문제 자체가 아래 블록의 문제만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아래 블록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위로 블록 생각하잖아. F1, F2개.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그런데 이러면 뭔가 어색하잖아. F2개 쪽이 크면은 당연히 아래로 블록, 니네 포물선 그릴 때 아래로 블록 그리는 것처럼 F2개 쪽이 크면은 아래로 블록입니다. F1짝이 크면은 뭔가 어색해. 그럼 위로 블록입니다. 어떨 때? 이거는 평균값의 함수값. 이거는 함수값의 평균값이야. 대입하는 값의 평균값을 함수한테 대입한 거고 함수값들의 평균값을 구한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다 쳐다보는 게 아니고 F가 한 개인지 F가 두 개인지를 쳐다볼 거야. 근데 지금 F 한 개 쪽이 크다고 얘기했니? F 한 개 쪽이 크다는 얘기는
위로 블록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프를 갖다 그려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정석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F 하나 쪽이 크면 위로 블록, F 두 개 쪽이 크면 아래로 블록입니다. 시험에서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처음 배운 거 아니야? 수투에서도 배워.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위로 블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함수가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우리는 도함수의 값의 그림을 그리면 도함수의 그림은 이건가? 그게 빵 나온 값이니? 극점? 알파 베타에서는 극점을 갖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빵이니까요. 요점의 이름은 변곡점. 변곡점은 위로 블록이었던 곡선이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블록이었다 위로 블록으로 바뀌었을 때가 변곡점입니다. 근데 변곡점의 좌표는 도함수에서는 극점의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변곡점이네. 음수였을 때는 위로 블록, 양수였을 때는 아래로 블록. 이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걸 찾으라는 것 같은데?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0과 3 사이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걸 찾으세요라는 얘기군요. 첫 번째 함수부터 미분하고 이계도함수도 구해볼게요. 도함수의 값이 이계도함수의 값이 이계도함수의 부호는 0과 3 사이에서 0보다 근데 지수함수니까 양수네. 위로 블록 아닙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두 번째 녀석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또 미분했습니다. 0과 3 사이 숫자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이건 위로 블록입니다. 세 번째 거는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2분의 1 코사인 이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사인? 0과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사인의 그림을 그리래? 0과 3 사이에서 마이너스 사인의 값이 이렇게 되나? 파이가 3.14니까 그래서 0과 3 사이에서 음수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위로 블록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에는 4차 함수가 변곡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곡점을 갖지 말라고? 극점을 가질 조건이 뭐야? 극점을 가지려면 미분의 다음 함수가 극점을 가지려면 미분에서 빵 되는 값에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변곡점을 가지려면은 이계도함수가 빵 나오는 값 좌우에서 부호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변곡점 아닙니다. 자, 미분했습니다. 4x의 세제곱 플러스 3ax의 제곱 플러스 12x 두 번 미분하고 있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존재해야지만 되고 빵 나오는 값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래로 블록이냐? 그럼 이 방정식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변곡점 가져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빵 나온 건 존재하지만 부호가 안 바뀌니까 아래로 블록에서 여전히 아래로 블록이니까 변곡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찾는 거야? 이러면 빵 나온 게 없으니까 변곡점이 없는 거죠? 우리 이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풀면 돼? 분별식이 0보다 개소리 아니야? 판별식값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이건가? 6인가? 불호약분은 16이지? 자, 다음 주로 갔습니다. 그림과 같이 fx의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보기에서 옳은 걸 보라고 합니다. A점에서의 접선의 길기는 양수인가요? A점과 B점에서는 어디로 블록인가요? A점에서 어디로 블록이야? B점에서는 위로 블록이면은 이계도함수의 부분 둘 다 음수인가? 그럼 곱한 값은 양수해야 되는 거구나. 세 번째는 2대2번 함수값? 양수인데? C에서의 접선의 길기도 양수해야 돼? C에서 접선의 길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녀석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어요? 1과 2 사이에서 존재하니? 접선의 길이 양수인 점이? 졸라 많네? 다 양수네? 그런 녀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무시 이딴 걸 문제라고 좀 출제한 거야? 자, 1270원 수익성을 우기는 두점 PQ가 있습니다. PQ가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FT하고 GT의 값이 있는데 PQ가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였을 때 이건 다항함수로 출제하는 게 수투 함수가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런 걸 바뀌었으니까 미적분. 다항함수는 똑같습니다. 원점에 출발하는데 두 번째로 원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Q점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P점이 두 번째로 원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럼 위치가 원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두 번째로 원점에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저게 누구야? 네, 좀 뭐 했는지 아시나요? 소관이 대가리 놀고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방금? 그래서 코사인 t의 값이 누구라고요? 됐나요? 그런데 코사인 t의 값 1 또는 2분의 1 나오는 녀석의 값이 출발할 때 시간이 빵초란 말이야. 1 나오는 녀석의 값이 빵하고 2파이? 2분의 1 나오는 녀석의 값이 네. 그러면 빵은 한 채면 안 되겠네. 출발은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먼저 요구한 건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분의 5파이가 되는 순간에 두 번째로 P점은 원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Q점의 속도를 구하라고 맞게 썼냐? 아 플러스냐? 거기다 지금 3분의 5파이만 대입하면 끝난다고? 코사인 6분의 2배 했으니까 3분의 10파이? 3분의 10파이면 3분의 4파이?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3분의 5파이는 플러스 2분의 1? 속도는 빵이라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숙제 다 풀어와. 네.